모든 건축물에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설계도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에게도 설계도가 있고 여러분 배우자에게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근데 각자 다른 설계도를 가지고 딱 우리가 배우자들끼리 연인끼리 만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설계도를 내가 봐도 이해를 잘 못해요. 나는 내 설계도만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설계도를 이해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서로의 설계도를 봐야 되니까. 근데 너무 급히 결혼하면은 약간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조금 만나보고 좀 사귀어보고 그렇게 결혼하면 상대방의 인생의 설계도를 내가 조금씩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설계도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이 뭐냐? 핵심적인 설계도의 가장 핵심 조건이 바로 업이라는 거예요. 업. 한문으로는 업, 한국말로는 습관, 인도말로는 까르마. 그래서 이 설계도를 잘 보려면 그 누구도 내 설계도를 볼 수가 없어요. 가장 잘 보는 사람은 나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 내가 내 습관을 가장 잘 알거든. 이해되시죠? 그럼 자식은 부모가 자식의 습관을 좀 잘 볼 수 있어요. 어릴 때는. 20대 넘으면 독립하기 때문에 잘 못 보지만. 그래서 자식을 보니까 엄마가 자꾸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식이 옆으로 가면. 네 설계도는 그렇게 지금 게으르게 가고 있단 말이야. 엄마가 보니 답답하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봤을 때는 내 설계도에 자꾸 손을 대니까 아이는 싫어해. 근데 부모가 봤을 때는 그쪽으로 가면 그거 무너지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와 자식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뭔가를 얘기하려면 자식의 설계도는 부모의 설계도를 닮아서 나타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좀 급한 마음이 있으면 자식에게 급하게 안달했을 거예요, 항상. 그러면 자식도 급한 마음으로 방어를 해요. 그럼 자식도 급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설계도는 업이고 습관이다라는 거예요. 중추적인 4개의 습관이 있다 봅시다. 4개 중추적인 역할, 지렛대가 있다 봅시다. 기둥 역할하는 거. 1개, 2개, 3개, 4개가 있는데 1개 무너지면은 다른 것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심적인 습관에 있는 내 까르마가 뭔지를 먼저 발견하는 게 설계도의 핵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다이너마이트로 탁 터져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웃하게 넘어지겠죠. 한쪽만 터뜨리면. 4군데 다 터뜨리면 폭삭 이렇게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파괴할 때 말이에요. 건물 파괴할 때. 그래서 어줍지 않게 옆에 사람들이 이쪽 거 없애야 돼, 습관 없애야 돼 이러다가 넘어지면 더 아이에게 상처가 되고 큰 트라우마를 만들기도 해요. 아이가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함부로 손댈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의 4가지의 기둥을 잘 살펴야 됩니다. 자식에게. 여러분도 여러분의 습관을 잘 살펴야겠죠. 자식에게 간 것은 내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성격이 급하면 자식도 급한 경우 많고요. 내가 싱겁게 먹으면 자식도 싱겁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짜게 먹으면 작게 먹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4개 큰 기둥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기둥이 생각의 기둥이에요. 생각의 기둥. 생각의 기둥. 이걸 의업이라고 해요. 의업. 생각의 기둥. 내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자식도 그 생각의 설계도를 만들어요. 두 번째 어업. 말의 업이에요. 말의 습관이에요. 내가 얼마나 자식에게 어떤 얘기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자식도 그 업을 그대로 기둥으로 삼고 살아가요. 엄마가 자꾸 남편을 의심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식도 아빠를 의심하고요. 자식도 엄마까지 의심하게 되는 버릇이 생겨요. 그래서 설사 내가 의심스럽더라도 자식 앞에서 당신 거 거짓말이지 자꾸 닥달하는 거는 자식에게 이 업을 키웁니다.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구시화문. 이 입이라는 것은 화를 들어오는 문이다라는 거, 화문. 그러니까 이 큰 기둥 중에 첫 번째 생각의 업이라고 했죠. 생각의 기둥. 두 번째 말의 기둥이에요. 세 번째 행동의 기둥이에요. 행동의 기둥. 실천.
아내가 남편한테 자꾸 말하면서 툭툭 치든가 때리는 이런 경우 습관이 있는 경우이죠. 그러면 자식들도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툭툭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습관이 금방 생겨요. 그거는. 행동 하나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 그걸 이제 의구신삼업이라고 해요. 뜻의 업, 그리고 말의 업, 행동의 업.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근심의 업이 있어요. 근심의 업, 네 기둥 중에 근심의 업. 스트레스를 받는 업도 비슷해요. 엄마가 배고플 때마다 짜증나면은 보통 자식도 배고플 때마다 짜증이 올라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배고픈 거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막 짜증 올라오는 거. 또는 몸이 불편할 때, 뭐 그러신가 보네. 배고픈 거 못 참는 것 같아. 웃음을 실수를 하시네. 빵 터졌어요. 예. 배고프면 사람 운다고 막 장난하세요. 예. 배고픈 걸 못 참는 사람, 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답답한 걸 또 못 참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온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씻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또 민감한 사람이 있고, 씻는 데 민감한 사람이 있고, 옷에 민감한 사람, 신발에 민감한 사람, 헤어스타일에 민감한 사람, 다 달라요. 자식 그거 엄마의 거, 아버지 거 그대로 닮아가요. 이게 뭐냐? 근심 환자를 짜서 환업이라고 해요. 환업. 스트레스의 업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어떨 때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럼 자식도 그거에 스트레스가 노출 잘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남편한테 스트레스 받는 게 있으면은 아이도 남자친구는 나중에 딸이 있다면은 뭐 아들은 또 여자친구가 되겠죠. 이성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커져요. 그래서 연인 관계가 되어도 오래 가지 못하고 자꾸 싸우게 되고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 많아요. 이게 자식의 문제만은 절대 아니에요. 이게 다 부모의 네 가지 기둥이 아이의 설계도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첫 번째 업은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는 기둥을 만들 것이가 생각의 기둥업. 두 번째는 말의 기둥업. 세 번째는 행동의 기둥업. 네 번째는 근심의 기둥업. 그럼 이걸 하나를 부수는 게 아니라 생각, 말, 행동, 근심 이걸 그대로 동시에 빵 터뜨려야 이게 먼지도 안 나고 쫙 이렇게 그대로 큰 사고 없이 무너져 내려요. 쉽지 않죠. 근데 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누구를 바꾸고 싶을 때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하루에 어떤 생각을 많이 했느냐 쓰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쓰고. 두 번째,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보통 우리가 말을 많이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아니 이 말이.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말.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뭘 아닌지 모르겠어요. 막 얘기하면 아니부터 나오는 거. 내 말 들으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내 말, 그거 틀렸고 내 말 이게 아니야. 아니. 부모하고 자식하고 얘기할 때 항상 이게 먼저 나와요. 자식 뭐 얘기하면 아니 엄마 말 들어. 엄마 아니 여보 아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계속. 그러니까 이게 아니의 기둥이 쌓여 있으니까 자식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해요. 엄마 말 엄마 아니.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아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한 번도 맞다라고 할 데가 없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근데 나 또 그런 생각이 드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그 사람을 설득을 할 수 있는데 아니하면 상대방이 말할 때도 반감을 자꾸 느껴요. 그래서 내 말하는 것을 어떻게 비틈고 들어갈까 이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하지 말고 여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잖아. 아니 또 당신 그래 이게 아니라 그렇게 했잖아. 막 그래? 당신 얘기도 의견이 그렇구나. 한번 인정해 주고 난 다음에 그런데 내 생각은 이렇게 가셔야 돼요. 항상 대화할 때. 그래? 그렇구나. 당신 생각은 그렇구나. 근데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렇게 들어가면 상대방은 들을 준비가 돼요. 근데 말하고 있는데 아니 여보 아니 이거는 이 사람이 또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어. 이미 대화가 단절돼 버린다. 이게 이제 말의 업이거든. 그 말을 하면서 행동을 같이 해. 자꾸 이렇게 행동 같이 해. 그러니까 업이 양쪽의 업이 더 강해져. 그러면서 생각까지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할까? 삼업이 세 기둥이 점점 강해지고 마지막에 네 번째 스트레스의 업까지 같이 커져서 계속 빌딩을 세워.
그래서 이만큼 올라가 63빌딩이 아니라 123층이야. 그래서 또 끝도 안 보여. 아이고, 내 인생은 이제 끝도 안 보이는구나. 스트레스 속에 살다가 저거 무너지면 죽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다 보다가, 이래 하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럼 병원에 실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호수 꼽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바꾸고 누군가를 바꾸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스트레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딱 여쭤본 게 뭐였어요? 여러분 오늘 요즘에 좋은 일 뭐가 있어요? 물었죠. 두 번째, 스트레스 받는 일 뭐가 있어요? 물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말에 듣고 여러분 스트레스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계획은 어떻게 돼요? 묻고 있잖아요. 계획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거예요. 여기에는 이미 걱정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미래를 추구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유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담 심리 요법들이에요. 여러분에게 툭툭 던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 네 기둥에 이 기둥을 제가 보는 거예요. 설계도를, 여러분의 설계도를. 여러분 피 한 방울 딱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어떤 건강 요소가 다 나오잖아요. 어떤 게 높고 콜레스테롤이 높고 혈압이 어떻고 다 나오잖아요. 그하고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네 가지 기둥을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설계도를 제가 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이 상담 요법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명상을 여러분에게 처방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그쵸? 여러분도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어제 처음 만난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어떤 일이 좀 재밌어요? 좋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일이 좀 힘들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때요? 대화가 끝이 없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설계도를 보는 거예요. 그럼 요즘 가장 근심 있던 건 화는 또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말이 어떤가, 눈빛이 어떤가, 행동이 어떤가, 얼굴이 어떤가, 대화가 어떤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나중에 내 편이 될 수밖에 없어. 왜냐,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없거든. 드라마 물어보고, 뭐, 스트레스 말하려고 하잖아. 나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 얘기하지 마. 나 스트레스 받고 죽겠는데 왜 또 스트레스 같은 얘기를. 그런 얘기 그만해.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하지. 여보, 회사 일은 좀 집에 와서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학교 얘기를 왜 해? 엄마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다 키워놓으니까 또 자식 스트레스 또 얘기한다. 손자, 손녀 스트레스까지 내가 받아야 되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번외로 내가 모르는 사람, 가족이 아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따뜻하게 그런 말 한 번씩 물어봤을 때 상대방은 정말 큰 위로를 받아요. 근데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도 뭔가 사는데 보람이 있어요.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준 것 같고.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이 같이 힐링이 돼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여러분 같이 받으면 안 되겠지. 그러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미리 그걸 관조법이라고 하는데, 관찰하는 마음. 내가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하면 내가 그걸 조금 같은 신경이 그쪽으로 가지 않고 내가 좀 관찰하는 마음. 1, 2m 떨어져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 사람이 화가 나서 막 부해가 나서 내한테 얘기하더라도, 아이고, 그래, 슬프다 하면서도 관줘야 돼요. 그 슬픔에 빠지면 그거는 내담자의 상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슬펐다. 이렇게 눈물 나더라도 금세 딱 알아차리고 우리는 호흡을 한번 하고, 아이고, 그래, 힘들었겠다. 얘기하고. 그 감정이 같이 들어가면은 나도 이미 이제 다음에 하면은 여러분 기진맥진돼요. 그런 사람은 두 사람 만나잖아요. 상담 못하겠다. 눈이 휑 해가지고 다크서클 막 생기고 힘들어 죽겠. 근데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 채화님은 어떻게 청계 맨날 울고 불고 수술하고 죽고 뭐 혈액투석하고 채화님 내일 죽니 베란다 앞이니 내일 맨날 그런 거 보는데 채화님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저는 그게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명상을 통해 나는 나를 관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죠. 태풍의 눈처럼 태풍이 아무리 불어도 여기 중간에 고요하게 있단 말이에요. 설사 그 사람이 눈물 흘릴 때 나도 눈물 흘리고 감정이 올라오죠. 근데 눈물만 흘릴 뿐 나는 마음은 슬픈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울면 같이 울 수 있는 그 마음은 있지만 내가 그 사람에 동요되진 않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수행자의 마음이에요. 제가 그동안 그 사람 인생 속에 다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이 이입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도 선생님의 장점일 수 있어요. 나쁘다고는 보지 말고 이제 그것도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내기가 힘들어요. 사람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이입되는 게 힘들어서 자꾸 스스로가 멀리하고 밀어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타고난 게 이미 그 사람한테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것만 잘 컨트롤하면 더 좋죠. 너무 오픈 마인드.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오픈 마인드 하기까지가 또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미 타고난 게 있으니까. 직장 생활하고 또는 사업을 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소원과 원을 잘 구분하세요. 내가 이게 만일 중국에 가서 어떤 게 해서 내가 이것이 좀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면 좋지만 조금 내가 원하던 성과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나는 이걸 배움의 터전으로 알고 나는 실수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경험의 터전으로 한다면 나에겐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만 가지신다면은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원과 욕심의 차이는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원은 소원은 내가 그것을 했을 때 이루어지지 않아도 물 흐르듯 그 순간을 감사한 경험으로 느끼는 것. 그리고 내가 잘 돼도 감사한 느낌을 느끼는 것. 안 돼도 아 이게 인연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원이에요. 두 번째 욕심은 내가 사업을 해서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조금 내가 원하던 성과를 못 이뤘을 때 짜증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든가 회의감이 생길 때 이건 욕심과 집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사업을 새롭게 중국 가서 할 때 이것만 마음을 잘 가지면 원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욕심이 거기에 붙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혈관의 동맥경화처럼 기름이 많이 끼는 것처럼 잘 흘러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욕심 덩어리를 기름 덩어리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맑은 피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진심으로 원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중국 가시든지 사업할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기도. 종교가 없다면은 그냥 뭐 신이시여 또는 뭐 지구를 관장하는 모든 선신들이여 오늘 제가 어디 갑니다.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좋은 인연과 함께 세상에 의미 있는 일들을 하게 해주시옵고 몸 건강에 잘 다녀오고 저와 같은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번창하고 번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아요. 특히나 옷을 하시니까 옷에 대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본인처럼 중국에 가는 사람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도 내 기도 말고 내가 옷을 많이 해서 번다는 기도보다는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그걸 해주면 본인에게 큰 그런 기운이 찾아올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에 대해서 좀 평온해지자. 이거를 이번 연도로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깨지 알바틀 그쪽에서 이제 감정을 관찰을 계속 하고 싶은데 하면 할수록 이게 저항도 많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깨지 알바들 깨어있기, 지켜보기, 알아차리기, 받아들이기, 흘려보내기 이 과정을 하다 보면 저항이 많이 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깨지 알바들 깨어있기를 하고 알아차리기 하고 지켜보기 하는 것을 하나의 이제 행위로 보니까 자꾸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양치를 하는데 고기를 많이 먹었어. 마늘도 먹었어. 근데 이제 젊은 시절 20대 애인을 만나야 돼. 여자친구를 만나야 돼. 그럼 당연히 이제 썸을 타고 있는 친구를 만나면 당연히 거울 봐요, 안 봐요? 봐요. 같이 고기를 먹어서 화장실 가서 고춧가루 끼있나 안 끼있나 봅니다. 이게 내가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했으니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이성에 대한 호감, 그리고 내가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 화장이 떴나 안 떴나를 보고 싶은 마음, 이게 본능의 마음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그게 행하는 힘이 훨씬 더 강하게 가요. 근데 지금 어떠냐면 깨지 알바 내가 해야지, 내가 지금 가서 봐야지, 이게 아니라 알아서 화장실 가서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해요. 물 흐르듯이. 깨지 알바들도 내가 깨어 있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숨이 들어가잖아. 숨이 들어갈 때 숨을 한번 알아차리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 있어야지, 지켜봐야지. 이러면 내가 그걸 막 지켜보고 소고기 먹는 거 지켜보고 막 돼지고기 지켜보고 이렇게 하면은 스트레스 받잖아.
내가 쇼핑을 하러 갔는데 쇼핑하는데 손 나가는 거 지켜보고 막 계산하는 거 지켜보고 영수증 보면서 알아차리기.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야 그거. 직원 인상 보면 직원 인상 나보고 진상이로 보내. 흘려보내기.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내가 압박감이 생겨요. 깨지 알바들은. 이렇게 하면 그냥 호흡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들숨 한번 이게 깨지 알바들이에요. 호흡이 한번 들어가고 나가는 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단계별로 깨어있기, 찢겨보기, 알아차리기, 받아들이기, 흘려보내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여 그 스스로가 맨날. 그래서 그거 하다가 막 가슴에 압박이 오고 막 그러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호흡 한 번으로 그냥 쭉 숨을 들이마시고 여기 안에 깨지 알바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응? 양치질 할 때 우리가 입냄새 난다고 생각하니까 마늘 먹어서 양치질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를 두지 않잖아요. 막 그냥 해야 돼. 오늘 막 치석 다 깎아내야 돼. 이렇게 안 하잖아. 그냥 하잖아. 그냥 하고 하다가 그냥 거울 한번 보고 옛날에 드라마 볼 때 차인표 오고 뭐 이렇게 막 하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영화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호흡 한 번으로 그냥 쭉 숨을 들이마시고 여기 안에 깨지 알바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